네, 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영상 촬영이 좀 늦었는데요. 네, 오늘 장세 어떻습니까? 오늘 장세도 뭐 여전히 횡보하고 있죠. 아주 지겨운 장세입니다. 아마 제가 좀 판단했을 때는 이 장세가 한, 네, 네, 한 6월 중순까지는 6월 중순? 한 6월 초에서 6월 둘째 주 6월 둘째 주까지는 좀 이런 장세가 좀 유지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약 하락하거나 약 상승을 반복하면서 횡보하는 시장의 어떤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불안한 것은 지금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가지고 42.8%거든요. 어제보다 한 0.5%포인트 더 내려간 상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도미넌스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조금 장세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김치 프리미엄은 6.7% 어제보다 1%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가 7%대 유지하다가 방금 전에 이제 6%대로 내려온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선물 관련돼서 롱 포지션이 71%, 숏 포지션이 28.19%입니다. 그 보통은 이제 롱 포지션이 좀 많게 되면은 하락세가 좀 오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롱 포지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동안 상승장인 해에 그러니까 2013년도와 2017년도 둘 다 그 두 달 이상 하락 그러니까 초과해서 그러니까 세 달 이어서 세 달 연속으로 하락장이 그려지는 장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6월 달에도 만약에 연속으로 하락하게 된다라고 하면 최초로 상승하는 그 해에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6월 달에는 이제 상승 패턴을 좀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롱 포지션을 아마 많이 사람들이 베팅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진짜 이 코인 시장을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관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누구한테도 잘 추천을 하진 않지만은 누군가 저한테 암호화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시장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너무 많은 돈 말고 진짜 소액으로 아마 해보시면 몇 년 후에 큰 수익을 버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 드리거든요. 그럼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비트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데 버블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실체가 없잖아. 뭐가 실체가 있어? 야, 크립토 커런시라고 해가지고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 이게 화폐로서 무슨 가치가 있니? 이거 완전 너 이거 예전에 그 튤립 버블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버블이랑 뭐가 다르니? 이거 다 나중에 다 쓰레기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떤 거나 옛날부터 우리 최초의 인류가 가장 많이 화폐로 사용했던 게 뭘까요? 그렇죠. 이제 그 조개 껍데기. 최초의 화폐 보통 이런 걸로 많이 썼거든요. 최초의 인류가 사용했던 화폐 조개 껍데기 아니면 뭐 그 이전에는 물물 교환이었죠. 근데 이 조개 껍데기가 무슨 화폐 가치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뭐 곡물을 사고 뭐 고기를 사고 뭐 그런 것들을 했겠어요. 네.
이런 어떤 물건의 가치, 재화의 가치, 물건의 가치, 화폐로서의 어떤 물건의 가치는 사람들이 부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부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에는, 이 물건에는 화폐의 가치가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그 어떤 위치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 원화, 달러, 이 종이화폐예요. 이거 종이화폐. 이 종이화폐가 무슨 가치가 있죠? 제가 이 얘기를, 자, 그럼 원화와 달러는 무슨 가치가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원화하고 달러는 나라에서 그 가치를 보장해 주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원화와 달러의 가치를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나요? 그건 아니죠. 나라에서 이 화폐를 발행을 하고 관리를 해서 더 이제 가치 있는 어떤 화폐를 만들어줄 뿐이지, 나라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진 않아요. 자,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면은 지금 뭐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왜 오나요? 나라에서 만약에 1달러라고 하면, 야, 1달러는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계란 10개를 살 수 있는 가치야 라고 이렇게 가치를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나요?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나라에서 이걸 이제 화폐로 쓰세요 하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쓰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지금 화폐로서 인정받아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통용적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암호화폐는 어떤가요? 암호화폐 가치가 없나요? 가치가 없을까요? 암호화폐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사용하고 통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화나 달러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이걸로 하다못해 결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암호화폐가 가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다면은 이 암호화폐가 진짜 실제가 없는 쓰레기일까요? 그럼 이 조개 껍데기는 쓰레기인가요? 지금은 쓰레기죠. 사람들이 이거를 어떤 가치 있는 그 화폐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쓰레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암호화폐는 쓰레기인가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제 물론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야, 그거 내가 안 사는 이유는 그거 나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버블이다, 쓰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 구시대적인 마인드인 겁니다. 구시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이미 암호화폐는 암호자산이라는 가치로 이미 국내에서도 아예 경제부총리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아예 암호자산이라고 그냥 바로 그냥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자산이라고 붙는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암호화폐가 가치가 없다, 야 없어질 거야, 없어질 시장이야, 튤립 버블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튤립은 왜 튤립 버블이라고 불리나요? 반대로 튤립 네덜란드에서 예전에 이제 튤립을 막 그 매점매석하고 가치가 폭등하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사고 심지어 이 튤립 한 송이로 집도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투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 튤립에 대해서. 네. 그럼 왜 자꾸 암호화폐를 튤립에다 비교를 하느냐? 야, 암호화폐 실체가 없는 거 아니냐? 나중에 사람들이 너도나도 고래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고 기관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야 이거 아무 가치 없어 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팔아버리면 일시적으로 다 팔아버리면 암호화폐는 더 이상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때 튤립 버블처럼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튤립이라는 건 뭐예요? 튤립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튤립 계속해서 개체가 늘어나잖아요. 그쵸? 식물이잖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이 개체가 증가하죠, 개체수가. 그렇죠? 개체수가 증가해요. 그리고 개체수도 증가할 수 있지만 기존에 뭐 어떤 개체수 증가를 하지 않으면 얘는 시들죠, 원래. 네, 시드는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의 발행량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일정하단 말이에요. 물론 도지코인이나 이제 일부 코인들처럼 무한정 발행할 수 있는 암호화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최초의 암호화폐 탄생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트코인부터 탄생했을 때부터 그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돼서 나왔던 어떤 다른 코인들이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도 전부 다 처음에는 다 채굴, 포우 방식의 채굴 방식을 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량의 제한이 다들 있었습니다. 근데 암호화폐가 계속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 암호화폐의 개수 제한을 뒀을 때 뭐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고려하다 보니까 이제 발행량 제한이 없는 암호화폐가 탄생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튤립에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비약이 심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화 달러랑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암호화폐가. 이것들은 가치는 사람들이 그냥 부여한 거다. 이 가치는 사람들이 부여한 거에 불과하다. 암호화폐가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되면 원화 달러보다 더 가치 있는 자산이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이 되면 암호화폐가 원화 달러의 위상을 넘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너무 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 쓰레기다 이렇게 따지고 버블이다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뉴스 좋은 뉴스들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더리움 2.0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이더리움 2.0 이더리움 2.0의 입금 컨트랙트에 520만 이더 이상이 예치됐다라고 합니다. 520만 이더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 정도 될 겁니다. 15조 원. 15조 원이 지금 락업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이더리움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락업이 걸려있다라는 거는 이게 매도 물량으로 안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15조 규모가. 15조 원 규모가.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은 이제 점차적으로 희소해지기 때문에 위로 상승 패턴을 그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더리움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뉴스. 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는 아르헨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여기에서 암호화폐 채굴로 활로를 모색한다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법정 화폐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렴한 전기세를 좀 활용해 가지고 그 전기세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더 싼 거예요. 예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호화폐 사업, 채굴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값싼 전력 비용 때문에 이제 다들 암호화폐 채굴에 뛰어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트팜스, 이 비트팜스라는 회사는 캐나다의 그 아실 겁니다. 캐나다의 100% 재생에너지, 수력 발전으로 캐나다에서 채굴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비트팜스. 이제 얘네가 얼마나 전기세가 싸면 아르헨티나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채굴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채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중국에 좀 집중되어 있는 어떤 채굴장들이 전 세계로 좀 흩어져 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 시장도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좀 보고요. 미국에서도 이 어떤 정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SEC나 뭐 이런 데에서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가난이라는 이제 채굴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 회사. 중국 회사가 매출의 78%가 해외에서 발생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자꾸만 규제를 걸고 채굴장에 대한 탄압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전부 다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78%.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1년 전에는 4.9%밖에 안 됐는데 지금 78%나 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동일하게 이제 뭐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채굴장이 흩어짐으로 해서 좀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제프 퀴리라는 이 사람의 직급이 글로벌 상품 리서치 책임자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 아니라 구리다, 구리,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골드만삭스 여러분들 이거 참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이 사람들의 입장은 항상 다르게 나오거든요. 뉴스에. 그 뉴스에서 골드만삭스를 검색을 하면 보세요. 뉴스 맨 위에는 금이 아닌 구리다 나쁜 얘기를 했죠. 골드만삭스 지원을 받는 영국 디지털은행 모든 결제를 일시 중단한다. 나쁜 뉴스죠. 골드만삭스 비트코인이 새로운 자산군인지 여부를 제고하겠다. 나쁜 소식이죠. 골드만삭스 임원이 도지코인으로 거액의 수익 후 직장을 관뒀다. 뭐 이거는 그냥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데 밑에 보세요.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트레이딩 팀 구성했다. 나쁜 말 하면서 이 암호화폐 트레이딩 팀 구성하는 거는 무슨 짓인가요, 이게? 예. 그쵸. 이런 거를, 조심하시라. 여기 밑에 보세요.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NDF 상품 거래 제공. 골드만삭스 연중 자산 수익 보고서에 비트코인 추가. 그러니까 얘네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달드릴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가치가 있네 없네. 이 장은 망하네 뭐 안 망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네. 튤립 버블과 비트코인 엄연히 다르거든요. 속성도 다르고 그걸 왜 자꾸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줏대를 갖고
투자하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